2017년 인문활동가 양성 파견 공모사업 아산시 우리 동네 인문학 나들이 서로를 보다. 본 팟캐스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관, 아산시립도서관 시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죠? 토요일이죠? 네. 어디 갔었어요? 이천에 광주 나눔의 집이요. 광주에 나눔의 집 가고, 그 다음에 여주에 명성황후 생가를 갔었죠. 그죠? 네. 명성황후 생가를 갔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나눔의 집을 갔다가, 그 다음에 여주에 명성황후 생가를 갔는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훨씬 더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가 이제 그 한참 뒤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할 거냐면 명성황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명성황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의 집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황후가 누군지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상영이부터. 고종의 왕비입니다. 고종의 왕비. 또 천이는 뭐 다른 얘기? 고종의 황후입니다. 고종의 아내죠, 아내, 그죠? 네. 고종의 아내인데 명성황후가 언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알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네, 시해 사건이 아니요. 일단 몰라요? 자세히는 천이야. 자세는 몰라요. 1895년 10월 8일 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훨씬 전에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황후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명성황후는 청이랑 이렇게 창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으로서는 조선을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데 명성황후가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죽인 것 같아요. 훌륭해요.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많은 간섭을 받았어요.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본이 자기네 힘이 많이 약화가 됐어. 반면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힘이 더 강대해진 거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침략을 해서 자기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 힘이 처음만 약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명성황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 세력이나 이 만주 중국 쪽에 있는 그쪽 북쪽에 있는 세력을 끌어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이제 일본이 쟤를 없애면 우리가 좀 더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 명성황후가 그 죽게 되는데 일본에서 그 작전을 세우거든요. 미리 다 계획을 다 세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우는데 혹시 그 작전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 이름이? 힌트. 정성황후 여자. 네 글자요? 네 글자. 명성시 명성시 시해 사건. 짐승에 비유를 했어요. 짐승에. 짐승. 사냥꾼. 그치, 사냥. 두 글자가 사냥이야. 사냥. 왕비 사냥. 왕후 짐승이라니까, 사냥. 짐승. 왕후 사냥. 아니야. 짐승에 비유했다니까. 명성 사냥. 고양이 사냥. 아니. 사냥 명성. 모모 사냥인데. 뭐뭐 사냥. 조선 사냥. 명성황후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뭔 동물이지? 여우 사냥. 그렇지. 훌륭해. 여우사냥이 여우사냥. 작전 이름을 여우사냥이라고 부른 거야. 여우사냥.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여우가 꾀도 많고 이제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리한 꾀가 많은 그런 짐승에 비해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을 세워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가지고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거 모른다. 그냥 일본에 있는 일부 그냥 민간 자객들이 가서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위안부 그거랑 그렇지. 비슷한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는 그거 몰라. 그냥 애들이 자객들 몇 명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나 보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지. 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죽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 자객들이 들어와서, 근데 참 슬픈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 자객들하고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병사들도 같이 들어와. 왜요? 대신. 길 안내를 해줘요. 아, 왜요? 왜 그럴까? 자기 안 죽으려고. 돈 받아서. 돈 받아서? 자, 우리나라 고 시대에는 일본을 끌어다가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 그렇지, 개혁파. 일본을 데려다가 일본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명성황후는 마음에 안 들지.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물론 이제 거기 친일파, 진짜 친일파도 있어요. 매국노. 걔네들하고 손을 잡고서 걔네들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죽게 되는 데는 완전히 100% 일본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야. 진짜 비극적이지. 슬프잖아. 네. 그지? 한 나라의 왕비 황후를 죽이는데 거기에 그 나라의 백성이 같이 가담해서 죽였다는. 근데 그 백성들도 명령황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근데 우리 명령황후 죽여서 뭐가 좋아? 명성황후 죽여서,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죠. 그치, 걸림돌이 없어지면 안 자기들이 넘어지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본 애들이 나쁜다는 걸 알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지? 근데 네. 우리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어도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좀 나누고 이랬으면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죠? 네.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할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똑같아요. 그 위안부 문제들을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간 거 아니야. 거기 같이 있었던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 친일 행동을 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 같은 민족인데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이웃과 같은 사람들인데 왜 생각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할까? 자신만 이익을 보기 위해. 그렇죠. 결국은 자기 중심, 그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거지, 그지? 그럼 결국 뭐야? 나가 제일 훌륭하고 내 생각이 옳아라는 자만. 그지? 그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일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일본을 공부하면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일본이 무조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앞장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럼 일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쁜 사람.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 착한 사람? 생각하겠지. 착한 사람은 아니지. 이용해 먹기 좋으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지. 힘이 없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게 우리 역사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서 명성황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명성황후의 그 생가랑 봤잖아요. 전시관이랑. 그거 네. 보면서 들었었던 생각을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봐요.
성희부터 얘기해볼까요? 응. 명성황후 생가를 보면서 황후라고 되게 의리의리하고 좀 더 양반집보다는 크긴 컸는데 또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명성황후도 그냥 양반집 딸 같았어요 뭔가. 그리고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했던 생각은 만약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만약 명성황후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왔었을까?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대신 평화가 왔을까? 아니면 청이 우리를 간섭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네. 진짜 많은 생각을 했네. 상이 훌륭해요. 선재 얘기해볼래요? 저는 생가를 보면서 그냥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 네. 양반집 그냥. 네. 아 양반집에 안 여자였나 보다. 그지? 여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사는 네. 양반집의 안 여자. 네. 보면은 황후의 생가라고 하기엔 좀 너무 초라하죠, 그죠? 네. 초라하고 작고 그리고 전시관도 어떻게 명성황후의 생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시관도 조금 너무 작고 그죠? 너무 아담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음 정현이는 만약에 명성황후가 살아 계셨다면 시해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기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자주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개혁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나연이는 명성황후 죽이기 싫어서 그 여자 신하들이 명성황후랑 똑같은 옷 입고 자기가 명성황후라고 자기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일본인들을 이렇게 길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이랑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왕을 모시고 같은 황후를 모시는 사람들인데도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나 어떻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죠? 거기서 궁녀들은 다 칼에 맞아 죽어요. 그냥 싹 나요?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그 황후가 도망을 가요. 아 도망가요? 도망가요.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 막 한꺼번에 칼로 찌르고 죽여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황후가 이렇게 곱게 황후를 칼로 곱게 찔러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막 옷을 벗기고 뭐 이래서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증거가 나오면 안 되잖아. 황후를 죽였으니까 증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워요. 사람. 시체를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 다 없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하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다 타고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웠는데 어떤 게 명성황후의 시체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한참 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찬이 이제 다시 얘기해볼까요? 황후가 됐으니까 집이 굉장히 서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황후가 된 게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 몇 살로 돼 있었어요? 16살이었죠? 16살? 16살에 이제 간택이 돼서 황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양반집,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16살이면 그냥 지금 중학생이잖아, 중학생. 그지? 지금 중학생 나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자아이였는데, 이제 황후 간택이 되면서, 왕비로 간택이 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지. 고종이랑 나이 차가 얼마 정도 났어요? 고종이랑 나이 차이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다. 고종이 그것까지는 내가 고종이 좀 더 많았을 거야. 고종이 많았겠죠? 훨씬 많았겠지. 20세 차이 나는 거 아니야? 훨씬 많았을 거야. 더 많을까. 아니 이렇게 어. 수능 났잖아. 아, 연변을 고종 나이는 내가 몰라요. 고종이 나이. 나이로. 그러면 지금 명성황후 막 나이가 호수에 몇 엄청 살이야? 많아. 살아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 연년하는 게 있어. 말이 안 되겠지. 100살이 넘었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일본인들하고 그 같이 계획을 했었던 육일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세계에서 제일 나쁜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명성황후를. 근데 그 신하 그 사람이 명성황후 앞에서는 어떤 명성황후 앞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겠지. 너 나쁜 애야, 나쁜 여자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지. 죽으니까. 착한 이렇게 척 제일 그리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어딜 들어갔냐면 고종의 침실도 들어갔어요. 왜요? 고종의 죽이려고요? 아니면 협박? 죽이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협박하려고 들어갔겠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막 고종을 역사를 잡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황제잖아요. 네. 어쨌든 황제인데 그 황제한테 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진짜 거긴 병사 없어요? 병사들이 웬만한 병사들, 그러니까 그게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을 전부 다 싹 그날은 싹 빼요 미리.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에 있는 그 신하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리 빼는 거야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지위 여러 가지 높은 구실로. 그치? 응, 지위 높은 애는 야 너네 오늘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다 해산시킨 거야. 오늘 휴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가 거의 무혈 입성을 해. 가가지고 싸우고 뭐 이럴 게 없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경복궁에 들어간대요. 진짜 빠르게. 그러니까 명성황후한테 가는 시간이 정말 빨랐대. 그러니까 순시간에 들어가서 순시간에 죽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 협력자들이 없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지. 근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영효라는 사람은 이 명성황후 시해 전에 이미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웠었대. 한국 사람. 암살 계획을. 이 박영효가 일본 급진개혁파예요. 분들이 급진개혁파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박영효가. 일본들이 계획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먼저 계획을 해서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명성황후 시해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야. 만났어요? 급진 개혁파 중에 응. 독립운동가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급진개혁파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승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외국의 문물이라든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실시를 했다고. 근데 그게 좋은 정책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박영효가 그렇게 해서 시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했는데 아까 그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사람이 그거를 일러 고종한테. 그래가지고 발각이 돼서 박영효가 일본으로 도망을 가요. 어차피 지가 죽일 거면. 그러니까 유길준이 어떻게 보면 그걸 잃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고종이라든지 황궁으로부터 어떻게 신임을 얻었겠지. 믿음을 얻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었겠지. 응.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응? 계획이 그렇게 돼가지고 치밀하게 그렇게 간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다음에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길게 안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뭉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명성황후 얘기는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되지? 네. 구독과 좋아요는 덤 싫어요만 들어주지 마세요. 주세요가